오늘은 일단 엑셀부터 잠깐 여시고요. 문제 여지 마시고 엑셀 새로 한번 열어보세요. 자, 해볼게요. 쫓아오세요. 자, 엑셀 새로 여셨으면은 A1 셀에다가 자 중간고사라고 쓰시고요. A2 셀에 기말고사, A3 셀에 합계, 중간고사에 80, 기말고사에 90, 아래다가 는 썸 적으시고요. 위에 거 합계 2개 계산해주세요. 자, 요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늦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 요렇게 기록해 주세요. 그죠? 그러고 C4셀에다가 타이핑 중간고사, 다음에 C5셀에 80, 90, 100, A6셀에 기말고사 옆에 80, 90, 100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저희 문제 표시 좀 하려고 테두리 좀 잡을게요. B5부터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쪽 여기 보면 테두리 있거든요. 자, 마우스 올려놓은 자리 클릭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찍으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기능은 데이터 표예요. 아셨죠? 우리 교재에 데이터 표가 문제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예시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자, 데이터 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시냐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용하여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변해갈 때 데이터 표 기능을 사용하여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데이터 표 기능을 푸실 때는요, 문제에서 찾을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뭐뭐를 계산한 것이다 라는 지문을 찾으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럼 지문에서 우리 지금 뭐를 계산한 것이라 그랬어요? 합계를 계산한 거라 그랬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왼쪽 상단 모서리가 비었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데이터 표 한번 해볼게요. 자, 는을 적으시고요. 합계를 갖다 찍으세요. B3셀 엔터. 쫓아오셨어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 170이 지금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170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쭉 잡으시고 는 자리부터 잡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위에서 데이터를 한번 찍으시고 옆에서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창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 찍을 수 있는 데이터가 2가지가 있으신데 처음에는 행입력 셀이라고 적혀 있으실 거고 두 번째가 열입력 셀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크린 내가 데이터를 지금 갖다 든 곳을 기준으로 괜찮으시죠? 행이라는 거는 가로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행에 들어있는 게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중간고사가 들어있으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행입력 셀에다가 중간고사를 갖다 찍으세요. B1 이해되시죠? 그러고 내가 지금 데이터를 갖다는 곳을 기준으로 열을 보게 되면 열은 세로로 나갈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그럼 열 자리에 적혀 있는 거는 무슨 말고사가 적혀 있으니까? 기말고사가 적혀 있으니까 기말고사 점수를 열입력 셀에 갖다 찍으세요. 괜찮으세요?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변해가는 게 표로 만들어져요.
의미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하시는 게 데이터 표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잠깐 제가 가리고 제대로 한번 해보면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합계를 찍고 다음에 찍은 자리부터 쭉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찍고 그럼 창이 열리면 데이터를 갖다는 데 기준으로 가로로 나가시는 게 중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데이터를 행에다가 갖다 넣으셔야 되고 내가 지금 데이터를 갖다는 걸 기준으로 세로로 나가시는 거는 지금 기말고사니까 들어가시는 거 기말고사니까 열 자리에는 기말고사가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행과 열을 찍어주시게 되면 확인 누르시면은 현재 지금 합계가 170인데 중간고사가 80점이고 기말고사가 80점이라면 합계가 160점이 됩니다. 중간고사가 90점이고 기말고사가 80점이면 170점이 됩니다. 의미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렇게 나오시는 게 데이터표예요. 괜찮으시죠? 근데 데이터표는 특징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결과값 아무거나 하나 찍으시고 위에 보시면요 어디서 친숙한 괄호가 붙어 있으시죠? 이게 배열함수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표를 범위를 잡고 실행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프리컨시 나가면서 범위 잡고 배열함수를 넣으시면 부분적으로 삭제가 안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데이터표는 부분적으로 못 지워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 결과값을 다 잡고 지우셔야 돼요. 의미해되시죠? 데이터 표기는 위에 BO 지우시고요 아래 결과값도 다 지우시고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지금서부터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상시 시험 문제 2회 풀 거거든요. 페이지 254페이지 상시 시험 문제 2회 분석 작업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B6셀에는 D4부터 D9의 목록이잖아요. 목록. 그죠? 그럼 이제 B6셀 찍고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거 제한 대상은 목록을 맞추는데 아래에서 원본을 범위 잡으라 그랬죠? 범위를 잡아주시고 괜찮으시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 범위가 이렇게 떠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세요? 이게 이렇게 설정하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이거 눈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잠깐 찍어볼게요. 찍잖아요? 계산 결과가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저희 지금 PMT로 계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납입 금액 계산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찍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요거 때문에 하라 그런 거고. 다음 두 번째 데이터 표 기능 하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게 뭐라고 적어드렸었냐면은 문제에 이렇게 썼었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용하여 합계를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 뒤집어 보면은 합계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괜찮으시죠? 결국 그럼 계산한 건 뭘 계산한 거예요? 합계.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거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거 왼쪽 상단은 우리 지금 계산하는 거 뭐 계산했다고 그랬냐면요 월납입 금액 계산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월납입 금액 찍으시고 엔터. 그럼 이제 아래서 다 잡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게 행으로 나가시는 거는 연이율이죠. 열로 나가시는 거는 상환기간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행으로 나가시는 거 연이율, 다음에 열로 나가시는 거 상환기간 확인 누르시면 결과가 나오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자, 마저 할게요. 그러면 상시시험 문제 2회 끝났잖아요. 자, 상시시험 문제 10회 펴볼게요.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뒤로 오셔서 4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상시시험 문제 10회거든요. 요거 문제 푸시기 전에 제가 잠깐 여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위에 결과가 계산돼 있어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찍고 함수식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갖다가 쓰셔도 돼요. 그럼 결과는 동일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요 생각하시고 상시시험 문제 400페이지 분석작업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0회 문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세모 C14부터 C19 영역에는 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이제 C14부터 C19까지 잡으시고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천의 배수 관계의 라고 적혀있죠. 그럼 위에서 데이터로 가서 유효성 검사 누르고, 그러면 이제 함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사용자 지정이실 거고, 천의 배수라는 거는 천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는 모드 가로 열고, 다음에 찍었을 때 C14의 데이터를 1000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이라면 그 결과값이 지금 1000의 배수라는 의미겠죠. 혹시 작성 못하신 분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으면 설명 메시지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럼 위에서 설명 메시지 누르시고, 다음에 제목은 들어가시는 거 판매가 입력, 설명 메시지는 1000단위 입력, 그러고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중지 잡으시고 입력 오류 아래는 1000단위로 입력하세요. 점. 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확인.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데이터 표를 하실 때 왼쪽 상단에 는 적으시고, 지금은 순이익금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가로 열고 사칙연산이니까 판매가 마이너스 가로 열고, 그리고 제조원가죠. 가로 닫으시면 안 돼요. 제조원가 가로 닫고 곱하기 판매량 마이너스 초기 투자 비용 마이너스 홍보 비용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엔터 나왔죠? 자, 그럼 싹 잡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가 되시게 되면 찍은 자리 기준으로 가로로 나가는 게 판매량, 그러니까 행자리는 위에서 판매량을 찍으셔야 될 거고, 그래서 판매량 찍어주시면 되고, 열자리로 들어가시는 거는 판매가죠. 그래서 열자리로 들어가는 건 판매가 찍어주시고,
그러고 확인 누르시면은 데이터 나오시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러고 샵샵샵 뜨시는 거는 공간이 작으니까 조금 넓혀주시면은 데이터가 뜰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데이터표. 그래서 우리 본교재에서는 데이터표가 요거 딱 2개밖에 없고요.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기능 거의 다 했거든요. 앞으로 오셔서 문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9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구둘. 실전 모의고사 2회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2회. 분석작업 2번으로 오시고요. 실전 모의고사 3회요. 3회. 죄송해요. 아이, 제가 2회라고 봤네요. 3회예요. 3회 열어주세요. 92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3회예요. 자, 해볼게요. 자, 지문 보시면은 맨 밑에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에서 분류, 브랜드, 사용체 중 제조년도만을 가지고 중복된 값을 제거하래요. 요건 이제 어제 했던 거. 그래서 데이터 싹 잡으시고요. 다음에 위에서 데이터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 눌러주시고, 다음에 창 뜨셨으면은 모두 선택 취소. 다음에 체크하는 거 지금 분류, 다음에 브랜드, 사용체 중, 다음에 제조년도 4개 체크하시고 다 되셨으면 확인. 그럼 이제 데이터가 지워지셨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데모.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을 D3부터 D25 영역에 라고 적혀 있죠. 저희 앞에서 조건부 서식 할 때는 그 범위 잡으셔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D3부터 D25를 잡으시고, 다음에 위에서 홈으로 오시고, 다음에 옆에서 조건부 서식 한번 누르시는데, 이제 요 분석 작업에서 조건부 서식이 나오시면요, 뭐 쓰는 문제가 나오시냐면 요거 쓰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앞에서 조건부 서식 기본 작업 2번 하실 1-2번 할 때는 수식을 쓰는 걸 나왔고, 매크로 하실 때는 막대기 주는 거 나왔었고, 그러고 분석 작업에서는 위에 있는 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빨간 색깔 체크한 거 5개 중에.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셀 강조 규칙을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 강조 규칙 찍으시고, 다음에 100보다 큰 데이터에 대해서 주라 그랬거든요. 옆에서 보다 큰 선택하시고, 그러면 선택하시면 뜨시죠? 자, 100 칠게요. 그럼 색깔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라래요. 그래서 옆에서 화살표 찍고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 괜찮으시죠? 그러고 만약에 옆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찍을 게 없으면 맨 밑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있으면 옆에 있는 걸로 찍은 거고, 없으면 사용자 지정 서식. 그래서 맞춰주시면은 색깔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고, 다 되셨으면 확인. 그럼 이제 색깔 들어가시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것도 이제 어제 했던 거 자동 필터. 그래서 표 안에 아무데나 커서 맞춰 놓으시고, 위에서 데이터 자리로 오시고, 다음에 가운데서 필터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누르셨을 때 화살표 날리시죠? 문제 세 번째 지문.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의 가격 필드에 노랑 채우기 색 기준을 필터링 하세요 라고 적혀 있죠? 그럼 화살표를 찍고 색 기준 필터에서 노랑색. 괜찮으시죠? 찍으시면은 노란색만 남으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요럴라고 색깔 준 거거든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푸는 게 문제 하나. 모의고사 4회 한번 가볼게요. 뒤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10페이지 펴보세요. 하나하나 공.
그거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분석 작업 2번. 자, 지문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에 진료일자, 조제일자, 열망 기준으로 중복대 값을 지우래요. 자, 전체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 그러고 모두 선택 취소 누르시고 체크하시는 거 진료일자 체크, 조제일자 체크, 확인. 그럼 이제 데이터 지워지셨을 거고요. 두 번째 세모 보시고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K3부터 K15라 그랬죠? K3부터 K15 잡으시고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 그러고 우리가 줄 거는 평균 미만이라 그랬죠? 평균 미만. 그러면 평균 미만에 대해서 문제에서 연한 빨강 채우기 주라 그랬네요. 연한 빨강 채우기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럼 들어가셨을 거고 표 안에 아무데나 찍으시고 마무리로 필터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데이터에 가서 필터 체크하시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약제비 총액 필드에 빨간 채우기 남기라 그랬죠? 자, 그럼 약제비 총액 찍으시고 색기준 필터에서 빨강 색깔 확인 누르시면 요것만 남겠죠? 안 어려우시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뒤로 오셔서 오해 한번 펴보세요. 다 되신 분들. 교재 어디 펴보시냐면은 128페이지를 펴시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실전 모의고사 5회 128페이지 분석 작업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 잡고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 자, 뭐 기준으로 지우라고 그랬냐면은 문제에서 관계 병원 구분이네요. 관계 다음에 병원 구분 확인. 그럼 데이터 날라가셨을 거고 다음에 H3부터 H16이죠. H3부터 H16에 대해서 중복값 체크하라 그랬네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 셀 강조 규칙, 다음에 옆에서 중복값. 그러면 들어가시는 거 지금 중복이죠.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네요.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 확인. 그럼 이제 들어가셨을 거고 안에 아무데나 찍고 데이터에 가서 필터 2번 1자리에서 색기준 필터 노랑 색깔 괜찮으시죠? 한 번 더. 자, 뒤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7회 한번 펴볼게요. 160페이지 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거 분석 작업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전체 데이터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 모두 선택 취소, 삭제하는 거는 4, 다음에 5, 6 확인. 다음 그러고 문제에서 지금 B3부터 B29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 주라고 그랬죠. B3부터 B29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중에 중복값 주라고 그랬네요. 셀 강조 규칙 중복값. 그러고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확인. 그러고 안에서 필터 한번 주시고 색깔 초록색 검색하시면 되겠죠. 안 어려우시죠? 닫으시고 새로 열어보세요. 엑셀 하나만 새로 여세요. 저희 기능 마지막이에요. 요거는 저희 책에 하나 있거든요. 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새로 여셨으면은 첫 번째부터 쳐볼게요. 아까처럼 똑같이 칠게요. 중간고사 엔터, 기말고사 엔터, 합계 엔터. 중간고사 80, 기말고사 90, 아래다가 썸, 위에 범위 잡아서 합계 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시나리오 문제가. 그래서 문제 잠깐만 한번 펴보고 얘기할게요.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상시시험 문제 7을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34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48페이지 보시고요. 요거 잠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그거랑 매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앞에 띄워놓을게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할 때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첫째, 이름 정의가 있으시면요, 이름 정의부터 하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마우스로 처음에 보시면요, 셀 이름을 B1셀을 중간고사, B3셀을 합계로 맞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1셀을 한번 찍으시고요. 제가 박스 잡는 자리 여기 자리거든요. 괜찮으세요? 저 자리가 이름 상자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B1셀을 찍으셨으면 이 자리를 찍으시고 중간고사라고 쳐볼게요. 중간고사 엔터.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앞으로 저 B1셀의 이름은 중간고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번 더. B3셀은 합계로 주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B3셀 찍으시고 마찬가지로 합계로 쳐보세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셨을 때 주의사항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스크린 치다가 합 개를 치는데 쳐서 삑사리가 났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다시 치시면 10점이 나가요. 되셨어요? 10점이 나가요. 알죠? 이름이 한번 틀렸으면 저기다 중복해서 다시 치는 게 아니라, 되셨죠? 마우스 잠깐만 잡으세요. 위에서 수식을 한번 누르시고 가운데 보시면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누르시면 제가 지금 합계라고 전 한 번 더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2개가 됐죠. 이해되시죠? 이러시면 10점 단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 치시는 게 제일 나이스. 아셨죠? 근데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를 열어서 이 안에서 편집을 하시든지 지우고 다시 치시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름 치실 때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유념하시고. 다음 마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마우스를 잡으시고 밖에 아무데나 찍어 놓으시고, 마우스를 잡으시고 데이터로 가셔서 오른쪽 끝에 가상 분석 있으시죠? 누르시고 시나리오 관리자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창이 열리셨을 거예요. 쫓아오셨어요? 그럼 이제 아래서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나리오 이름부터 맞추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시나리오 이름은 중간고사 감소라 그랬죠? 타이핑 쳐볼게요. 자, 중간고사 감소.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변경할 셀이 있으시게 되는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크린 중간고사가 변동될 경우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아래 변경셀 자리를 중간고사로 찍어주세요. B1. 괜찮으시죠? 확인. 그럼 중간고사를 몇 점으로 바꾸실 건데요? 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중간고사 감소는 중간고사를 몇십 점으로 바꿀 거라고요? 70점. 그럼 저거 70점으로 바꾸시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2번도 있으니까 아래서 추가.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여기서도 선생님 혹시라도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추가 누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고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보여드릴 테니까 두 번째 건 한번 쳐보세요. 중간고사 증가, 다음에 중간고사 90. 참고로 변경셀 같은 경우는 처음에 B1셀을 찍었잖아요. 두 번째는 자동으로 잡혀있어요. 괜찮으시죠? 자, 마저 할게요. 자, 그래서 타이핑 치는 거 중간고사 증가 확인 중간고사를 9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끝났죠? 확인.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시나리오 만드실 때는요 꼭 마지막에 요약을 누르시는 거예요. 표시 누르시는 게 아니라. 아셨죠? 문제에서 표시를 하세요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표시하란 말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약을 누르시는 거예요. 요약. 아셨죠? 요약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잡히냐면은 그러면 이거를 무슨 시나리오, 무슨 값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 건데요 를 마지막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합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셀 자리를 합계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170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전체 현재 합계가 지금 170인데 그건 중간고사가 80일 때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고사가 70으로 감소했다면 합계가 160이 되실 거고요. 중간고사가 90점으로 증가했다면 합계가 180이 될 겁니다. 라고 예상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만들고 나서 끝 하시면은 10점이 감점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따르냐면은 시나리오 위치는 시트1 뒤쪽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꼭 마지막에 위치까지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소문제들 중에 하나라도 안 하시면 그냥 10점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을 뒤에다 갖다 놔야 돼요. 끌어서.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시면. 그러고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선생님 그러면요 표시는 뭐예요?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표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자 보이시죠? 이 정도면 제가 중간고사 감소를 찍고요 표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는 게 보기 편하시니까 보셨어요? 증가를 찍고 표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괜찮으시죠? 표시는 그 시트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냥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표시가 잘 안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리면 요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이 기능들이 매크로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켜서 데이터표를 구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엔 이거 매크로에다가 시나리오 작성하는 매크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되셨죠? 요즘은 그쪽이 서식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 이게 하나 있잖아요. 나오시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아셨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볼게요. 지금부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저희 348페이지 상시시험 문제 7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페이지 348페이지 상시시험 문제 7회예요. 요거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남겨드릴게요. 영상에 혹시 하시다가 틀렸어요 하신 분 자산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누르면 우리 맞는 시나리오가 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시면 고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하시다 진짜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값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제가 문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문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이름 정의가 있으면 이름 정의부터 하시라고 그랬죠? 시나리오는. 그래서 두 번째 세모 H21셀은 이익률이래요. H21셀 여기죠? 자, 왼쪽 위에서 이익률. 다음에 I19셀은 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I19셀 여기죠? 다음에 순이익 합계 엔터. 그러고 이거에 맞는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데이터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걸리자.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첫 번째 이익률 증가. 띄어쓰기 지키셔야 돼요. 알죠? 지금 띄어쓰기 없어요. 변경 셀로 들어가시는 거는 우리 지금 바꾸는 게 이익률 바꿔야 되는 거죠. 이익률 확인. 그럼 이익률이 지금 35%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35% 또는 0.35 이해되시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감소. 이익률은 0.25 25%. 괜찮으시죠? 확인. 요약 누르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작성하는 시나리오는 이익률이 변동할 때 순이익 합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순이익 합계를 찍고 확인.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시면 답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위치 확인하시라 그랬죠. 마지막에. 그래서 위치가 지금 분석 작업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가 되며 오차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 틀리시면은 오타라든가 하나 나시면 10점이 나간다라는 거 생각 꼭 해주시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엑셀 전체 진도예요. 되죠? 그래서 지금 진도 전체를 다 나갔는데 마지막 테스트 하기 전에 제가 시험장 가셨을 때 팁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계산 작업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괜찮으시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시험장에 갔는데 진짜 내가 생판 처음 보는 함수가 나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쳐볼게요. 는 퍼센틀리 한번 쳐볼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일단 옆에 설명이 나오긴 하잖아요. 범위 내에서 K번째 백분위수를 계산합니다. 탭 누르시면 뜨죠? 이 상태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fx가 있으실 거예요. 눌러보세요. 이게 함수마법사인데 괜찮으시죠? 함수마법사인데 개인적으로 이거를 매번 쓰시는 거 추천드리진 않아요. 알죠? 왜냐면 이게 아는 함수인데 이걸 열어서 쓰기 시작을 하면 첫째로 함수를 슬슬 까먹기 시작하고요. 둘째로 이거 여는 만큼 속도는 처질 거거든요. 그래서 정 모르시면 여세요. 이해되시죠? 정 모르시면. 그러고 쓰시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열었죠. 저는 이 단축키는 뭐냐면 퍼센틀리를 눌렀을 때 탭까지 눌렀잖아요. 이 상태에서 Shift F3을 누르시면 바로 열려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단축키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진짜 모르는 함수가 나올까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열었으니까 한번 이제 보면 처음 봤죠, 그죠? 이게 5회 있단 말이에요. 알죠? 근데 5회는 오늘 안 풀고 제가 문제를 따로 드릴 거거든요. 자, 옆에서 범위 이렇게 잡아보세요. M3부터 M4까지. 괜찮으시죠? 그러고 여기에다가 0.5 한번 쳐보세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범위 내에 적혀있는 숫자값 중에 50%
20%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엔터 한번 치시면은 친 게 없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실 텐데 괜찮으시죠? 첫 번째에다가 100, 두 번째에다가 0 쳐보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0부터 100 사이에 50%에 위치하는 건 절반 위치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으로 고치시면 100부터 마이너스 100 사이에 절반에 위치하는 거 얼마? 0. 의미되시죠? 요런 함수예요. 아셨죠? 혹시라도 뒤에 하시다가 함수가 이제 모르실까봐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렸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신 분들은 열려있는 거 닫으시고요. 오늘은 테스트 할 거예요. 자 교재 있는 문제 안 드릴 거고요. 교재는 어차피 답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따로 드릴 거예요. 일단 인터넷을 여시고요. 제 강사 클럽으로 들어오시면요, 커말 1급 실기 테스트 문제가 있어요. 요거 다운 한 번만 받아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에 이제 고급 필터부터. 고급 필터는 뭐 이렇게 사실 지금 어렵지는 않아요. 조건식 작성하시는 거는 처음 해보시게 되면은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즈 블랭크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즈 블랭크를 써서 작업상 G3을 찍으면, 이해되시죠? 이게 공백이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백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함수가 뭐가 나왔냐면은 부정함수인 not이 나왔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얘를 부정해라 라고 갖다 붙이시면은 G3셀이 공백이 아니면 이 되실 거고, 그러고 문제에서 아니면서라 그랬으니까 앞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and 아니면서가 되실 거고, 작업사항이 품절도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작업사항이 G3셀이 품절도서가 아니다 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뭐 요거는 저희 맨날 하던 거랑 비슷하고요. 그러고 이게 지금 비교식으로 true, false를 내야 되니까 위쪽에다가는 조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그러고 이거에 맞는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서명, 저자, 작업상 열 순서대로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필드명 갖다 쓰고, 이해되시죠? 그러고 고급 필터를 돌려야 되는 거죠. 작성 못하시면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괜찮으시죠? 계속. 그럼 이제 요거는 푸신 분들이 좀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민되는 함수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B3부터 G43 영역의 다섯 번째 행마다잖아요. 일단 첫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5행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5행이 아니라 내가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행에 색깔을 주래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괜찮으시죠? 잡은 영역에서 다섯 번째잖아요. 에서 다섯 번째. 되셨죠? 그래 지금 오행이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그래서 첫째는 일단 로우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로우는 엔터 치면은 행번호가 떠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거를 특정 셀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셀의 행번호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로우로 해서 A3을 찍었다. 그럼 이제 A3은 몇 번째 행이니까? 세 번째 행이니까 3이 되신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옆에다가 한번 쳐보는 거예요. 는 로우. 괜찮으시죠? 찍었을 때 엔터 치면 3이 나오잖아요. 땡겨보면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7번째, 12번째죠.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저거를 모드를 쓰라 그랬으니까 얼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면 저거에 해당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내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저게 지금 7번째, 12번째를 내야 되니까 얼마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면 아 이게 지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몇 번째마다 체크하라 그랬으니까? 5번째마다 체크를 하라 그랬으니까 7 나누기 5를 하시면 나머지가 얼마? 2. 12 나누기 5를 해도 나머지가 얼마? 2. 소수점 없는 나머지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식을 조금 붙여서 모드를 묶었다고 생각을 하고 콤마 5를 적어보면 이렇게 보는 거 괜찮으시죠? 엔터 땅 치면 처음에는 3 나누기 5 하면 나머지가 3이란 말이에요. 땡겨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산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붙인 게 이렇게 붙였죠? 제가 지금.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붙였더니 색깔 들어가는 자리가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2라면 5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지금 첫째 괜찮으시죠?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은이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해되시죠? 는 모드 저걸 앞으로 당겨서 로우 B3이죠 정확히는.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당겨서. 괜찮으시죠? 결과 내는 데는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우 값을 찾았을 때 그 값에서 마이너스 2를 잡으면 강제적으로 5의 배수로 맞추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로로 만들 수 있게. 그래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은 5의 배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 괜찮으시죠?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답지는 안 드렸는데 참고로 저는 이렇게 풀었고요.
되셨죠? 답지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조금 더 할게요. 그럼 작성 괜찮으시죠? 마저 계속 할게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두 번째 페이지 설정은 잘하셨죠? 잘하셨죠? 다만 그거 잡으시면서 오타 같지 않으셨어요? 혹시 페이지 설정하신 분들? 우리 지금 페이지 설정 범위를 인쇄 영역을 이렇게 주래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못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301에서 공개 문제로 올라와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냥 인쇄 그냥 그대로 해서 드린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문제지의 문제지 자체가 오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되셨죠? 그래도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풀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뭐 앞에서 저는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오면은 제가 중간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요 질문 같은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나와 있는 대로 푸셔야 돼요. 질문하잖아요. 안 받아줘요. 아셨죠? 그래서 꼭 그냥 그대로 푸셔야 돼요. 나와 있는 그대로. 아셨죠? 물음표를 가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오타 같았지만 이렇게 풀었어요. 문제지에 적혀 있으니까. 괜찮으시죠? 딱 봐도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옆에 빈 공간 왜 남겨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는 괜찮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 페이지 설정 질문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럼 이제 뒤에 함수 해볼게요. 저도 이제 이 함수 문제 중에 처음에 풀었다가 한번 틀렸어요. 뭘 틀렸냐면 제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서 1번을 if 에러로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if 에러로 푸신 분들 몇 분 있으셨을 수 있어요. if 에러로 봤단 말이에요 제가 1번을. 그래서 if 에러인가? 그러고 풀었어요. 답 내는 건 똑같이 낼 수 있으니까 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제 한참 풀고 나서 이제 검토하면서 전 다 풀고 한 20분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답지 비교하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러다가 뭐야? 이제 에러야? 그리고 다시 풀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지 에러.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어떻게 풀었냐면은 함수 의미가 잘 안 보여가지고 매치부터 풀었어요. 하나씩. 그래서 매치가 위치값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보면서 이걸 가지고 요거, 자 범위 잡는 거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 중에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부양가족 공제가 표 2에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범위를 보면서 저게 지금 있나 없나 내려보고 얘 중에 처가 있네? 그러면 안 뜨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쳐봤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거 한번 쳐볼게요. 혹시 못하신 분들 또 쫓아보세요. 는 매치.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관계를 가지고 성명이에요? 그럼 성명 가지고 성명을 가지고 똑같아요. 일단 하는 거는 성명이네요. 문제 이제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감사합니다. 성명이 옆에 있네요. 아셨죠? 그래서 성명을 가지고 콤마 옆에서 범위를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저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F4. 그럼 여기까지 보는 거 괜찮으시죠? 위쪽에 보시면서 치시면 돼요. 콤마. 그럼 여기에서 근사값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지 에러를 띄워야 되니까 근사값을 잡아버리면 에러가 안 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제 땅 쳤을 때
데이터가 뜨는 게 지금 이름이 있으면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임윤아 씨 같은 경우는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에러네 까 내실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is 에러를 갖다 붙이면 요렇게 괜찮으시죠? 그럼 에러면 true 아니면 false 거잖아요. 엔터 땅 치시면 첫 번째 건 에러가 아니니까 false. 혹시 못 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에러면 true 아니면 false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참거짓이 됐으니까 저거를 뭘로 묶어주면 if로 묶어주면 참이라면은 에러일 거고, 이해되시죠? 아니면 에러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다시 if 붙여서 이게 에러가 맞으면 데이터가 없단 얘기니까 아니요, 있으면 예.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참고로 있으면 에러 떴는데 그냥 에러 때렸는데 저렇게 때리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요렇게 되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임윤아 씨는 옆에 범위 없으니까 아니오가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뜨시면 되고요. 첫째 함수. 자, 그러고 둘째 함수.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요것도 이제 저도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if 에러가 나왔네, 왜 나왔지? 부터 생각을 하면서 아 법인명이 없네? 그러면 옆에 범위에서 찾아서 갖다 넣어야 되는데 없으면 저거 에러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데이터를 일단 찾아볼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왼쪽 표에서 오른쪽 표를 찾으려고 봤는데 지금 데이터가 세로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vlookup.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자리 맞춰서 한번 쳐보시면 는 vlookup. 그럼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법인명이랑 겹치시죠.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게 G의 4셀을 가지고 콤마 P의 4부터 다음에 Q의 9까지네요. Q의 9까지 중에 데이터를 찾아라. F4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콤마 표시할 거는 사업자 등록번호 두 번째, 콤마 데이터는 근사값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에러를 띄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게 false.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럼 에러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들어가시는 게 저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단 가운데 자리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서 replace가 붙어서, 그럼 이제 이게 vlookup 자체가 사업자 등록번호니까 괜찮으시죠?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콤마 1, 2, 3, 하이픈 4부터 다섯 번째부터인 거죠. 다섯 번째부터 4, 5를 땡땡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두 글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콤마 큰 따옴표 미음 한자 땡땡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의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가 땡땡으로 바뀌실 텐데 그래도 에러가 뜨는 거는 그대로 뜬단 말이에요. 못 찾았으니까. 그럼 이제 요걸 갖다 한번 쳐보면 요렇게 뜨게 되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if 에러를 갖다 붙여서, 이게 만약에 에러라면은 공백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써주시면은 에러가 사라지겠죠. 괜찮으시죠? 두 번째 함수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배열함수죠, 여기부터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게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조건이 몇 개냐면은 소득공제별, 소득공제 내용별 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2개, 결과값 하나. 그럼 이제 들어가는 게 결과가 합계네. 그러니까 가장 겉에 썸이 들어가면서 if가 붙어야 되겠다. 근데 텍스트 함수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표시 결과를 다르게 표시해야 되는구나 가 돼야 되니까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서식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겉에가 텍스트, 안쪽이 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합계를 구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서식을 표시하겠습니다 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겉에가 텍스트, 안쪽이 썸이 될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는 텍스트 가로 열고 썸 가로 열고 if 가로 2번, 조건이 2개니까. 그럼 처음에는 소득공제 별이니까 소득공제가 2의 4부터 2의 42 중에 F4 한번 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거 여기랑 같은 거 찾아야 되잖아요. 괜찮으시죠? 박스 한번 잡아드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랑 파랑 색깔 동그라미랑 같은 거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는 적었으면 옆에서 신용카드 하나 찍고 들어가시는 거 M14죠. 그러고 F4를 하나 둘 셋 그래서 열고정을 잡고, 이해되시죠? 그럼 조건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엔드 다시 가로 열고, 그럼 이제 다시 F4부터 F42 중에 F4 한번 는,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게 요 중에 요거랑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득공제 내용이 일반 사용분이랑 같은 걸 처음에 찾아야 되니까 찍으시면서 N13이 되시게 되는데 저거는 밑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하나 둘 가로 닫고, 그럼 이제 조건 끝났으니까 콤마 값범위가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값범위는 우리가 구할 게 금액 합계를 계산하실 거잖아요. 그럼 금액이 i의 4부터 i의 42 F4 한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가로 닫으면 if 가로 닫히는 거고 가로 닫으면 sum 가로 닫히시는 거고, 그럼 함수가 텍스트로 돌아왔으니까 텍스트는 저희 앞에서 포맷할 때도 값, 콤마, 큰 따옴표, 샵, 콤마, 샵, 샵, 0 요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코딩 칠 때. 그래서 콤마, 큰 따옴표, 지금 우리가 붙여야 되는 게 천 단위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샵, 콤마, 샵, 샵, 샵이냐 아니면 0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0이면 0을 표시하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샵, 콤마, 샵, 샵 0이 맞는 거고, 이 상태에서 세 자리가 지워져야 되는 거죠. 콤마 한 번 더. 괜찮으시죠? 그래, 제가 콤마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뒤쪽에 숫자 서식을 붙이시면은 천 단위 구분, 숫자 서식이 없으시면 세 자리 생략의 반올림.
괜찮으시죠?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체크해보면 빨강 색깔 콤마는 천 단위 구분, 파랑 색깔 콤마는 세 자리 생략에 반올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붙여오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 4번. 요게 조건이 두 개예요. 알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이란 말이에요. 조건 하나, 관계별 조건 둘. 이해되시죠? 저도 맨 처음 이거 계산했다가 처음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를 못 봐가지고 다시 계산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들어가는 게 소득공제 중에 일반 의료비인 걸 하나 찾아서 관계 중에 본인, 부모, 보호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조건이 두 개다. 그럼 이제 마저 써보면 또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는 라지 일단 최대값부터 구해야 되는 거죠. if 가로 열고 조건 두 개니까 가로 한 번 더. 그럼 이제 소득공제가 부터 가야 되니까 소득공제가 2에 4부터 2에 42. 참고로 앞에서 딴 거 의료비번부터 잡으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는 요게 지금 들어가는 게 M20이죠? M21? M21 하고 같은 걸 찾고 싶습니다. 잘못 잡았네요. 잡은 게 소득공제 잡았죠. 일반 의료비죠. 죄송해요. 요게 일반 의료비랑 같은 걸 찾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가 아니라 여기겠네요. N20이네요. 그래서 N20 들어가셔야 되고 F4 한번. 또는 요거 F4 거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텍스트로 일반 의료비라고 치셔도 결국 닿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하나 곱하기 가로 열고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별이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는 왼쪽에서 관계가 C열인가요? 그러네요. 그래서 C의 4부터 C의 42 중에 F4 한번. 요게 M21이랑 같은 거 찾을 거죠. 그러고 M21은 지금 뭐 달러가 필요가 없죠. 옆으로 당길 건 아니니까. 가로 닫고 그럼 조건 끝났으니까 콤마 이거에 맞는 금액 계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 금액. 그럼 이제 I의 4부터 I의 42 해서 F4 한번. 그럼 이 상태에서 가로를 닫으면 if 가로가 닫히는 거고 그럼 함수가 라지로 돌아오실 거고 콤마 가장 큰 값을 찾고 싶습니다. 가로 닫고 까지해야 라지가 끝나겠죠. 이해되세요? 라지는 범위 중에 몇 번째로 큰 걸 찾는 함수니까.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지금 라지 값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대 값에서 뭐를 빼라고요? 최소 값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뒤쪽에다가 마이너스 스몰 잡아서 똑같이 쓰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앞쪽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뒤쪽에서 함수만 스몰로 바꿔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치시면 결과 나오실 거예요. 혹시 작성 못하신 분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함수 마무리 5번 요거 낚시가 있거든요. 이거 문제 푸셨을 때 제가 지금 쓰는 것처럼 푸시면 틀려요. 알죠? 제가 잠깐 한번 써볼게요. if 보는 거 괜찮으시죠? if 다음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본인 또는 관계가 자 또는 관계가 처
in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아셨죠? 왜 틀리냐면 이렇게 쓰시면 요만큼 세트 하나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타이핑을 컴퓨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읽는단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끄는 자리 세트 하나, 그래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본인인 거 하나, 따로 관계가 자인 거 하나, 관계가 처인 거 하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의미해되세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취지가 뭐냐면 관계가 본인인 사람과 관계가 자인 사람과 관계가 처인 사람 중에 소득공제를 일반 의료비로 지출하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면 틀리는데 얘는 일단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이건 제가 조금만 이따 할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볼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if 안에 if 쓰는 거예요. 문제가.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if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괜찮으시죠? 애들 중에 써줄 수 있죠? 최근에 저랑 그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if에다가 이어 붙여가지고 어제 썼나요? 2000 이상일 때 콤마 다시 if 써가지고 3 또는 이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형 자체가 어제 했던 거 같네요. 그래서 그런 유형이라서 엔터 치고 나서 다시 if 비교를 또 하는 거예요. 참자리에서. 그래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애들 중에서 다시 if 관계가 본인이거나 다음에 관계가 자이거나 관계가 처인 애들에 대해서는 괜찮으시죠? 퍼블릭 펑션은 생략했어요.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그럼 맞으면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 곱하기 0.8 또도 더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고 아니면 as, 그럼 아니라는 거는 일반 의료비만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 곱하기 0.5 엔터 끝났죠? and if, 그럼 이제 이 if 닫아야 되고 괜찮으시죠? 그럼 참자리 값이 끝나는 거고, 그럼 다시 여기서 and if 닫으면 전체 if로 돌아왔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게 아닌 경우에 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서 다시 as, 그러면 여기에 as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면이겠죠. 그럼 이제 밑에서 FN 의료비 보조는 들어가시는 게 0 엔터 and if 가 기본적인 답안. 아셨죠? 기본적인 답안. 참고로 저도 맨 처음에 일단 답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풀고 답을 바꿨단 말이에요. 알죠? 저도 이렇게 풀었어요, 처음에는. 알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답안, 이게 함수 쓰는 거 사칙연산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먼저 봐야 되는 대상을, 되셨어요? 괄호 밖으로 떼내주고 혹은 괄호 안으로 묶어주고, 이 생각을 하면은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관점이냐면 앞에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다시 관계가 본인인 애들 중에 일반 의료비, 관계가 자인 애들 중에 일반 의료비, 관계가 처인 애들 중에 일반 의료비 해도 결과 같으면 똑같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일반 의료비 중에 본인, 일반 의료비 중에 자, 일반 의료비 중에 처 뒤집어서 본인인 애들 중에 일반 의료비 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맨 처음에 썼을 때 요거 이제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면 같은 얘기가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괄호를 묶었으니까 저거 먼저 보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관계가 본인 또는 관계가 자 또는 관계가 처인 애들 중에 일반 의료비를 찾아라 라는 의미가 되니까 같은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거는 FN 똑같겠죠? 의료비 보조는 금액 곱하기 0.8 as if 그럼 저게 아니라면은 일반 의료비인지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이면 then 엔터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 곱하기 0.5 as 그게 아니면 FN 의료비 보조는 다시 빵 and if 그러면은 if 한 번으로도 풀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를 풀 때 일단 시간 내에 저도 풀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쉬운 쪽으로 저는 하단이 더 쉬웠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하단으로 풀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끊고 나서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위에 거대로 풀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뭘로 풀어도 결과값은 차이가 없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우고 이제 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 잘 만드시면 돼요. 알죠? 잘 만드시면 돼요. 뭐 이건 어려운 건 없거든요. 계속 이제 하시던 거 똑같고요. 다만 요거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면, 첫째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셨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셨었을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하셨으면. 아셨죠? 그럼 이제 잠깐 제가 얘기 좀 해드리면, 합계 데이터를 보면 합계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이 값이 열로 잡혀 있으시니까 세로 데이터가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지는 합계가 이렇게 나가야 되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값을 행에다가 갖다 놓으셔서 문제를 푸시는 문제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합계가 가로로 나간단 말이에요. 값이 행에 들어 있으니까. 이게 첫째. 다음 둘째.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말란 지문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옆에 총합계가 있는데 열의 총합계만 설정 누르셔도 괜찮고, 아셨죠? 이게 아니면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가시게 되면 요약 및 필터 자리에 보시면은 체크박스를 풀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설정하시는 법은 크게 두 가지. 다음 세 번째,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처음에 스크린 잠깐 보시고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적혀 있으셨을 거예요. 피벗 테이블 만들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지에 보면 출력 이미지가 있잖아요. 괜찮으시죠? 이미지대로 맞추셔야 돼요. 이미지가 있는 문제는. 괜찮으시죠? 문제 지문에 정렬하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미지대로 맞추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분위기인지? 근데 이걸 이제 작업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걸로 정렬을 하시면 안 돼요. 되셨어요? 왜 그걸로 정렬을 하면 안 되냐면 우리 이미지가 저걸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분위기인지? 제가 앞에서 피벗 테이블 나갈 때 모양 잘 보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오름차순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 자리가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그냥 수기로 이동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정렬을 잡으시면 안 되고 경기자리 혹시 못 옮기신 분 경기자리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테두리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점 잡으시면 안 돼요. 자동 채우기 잡지 마시고 테두리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실 거예요. 괜찮으시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위로 당기시면 올라가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혹시라도 데이터 순서가 안 맞으셨으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 옮기셨어야 돼요 지금. 괜찮으시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안 했다 그럼 10점. 그렇죠? 10점. 그래서 출력 결과가 있으시면은 이대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이미지 밑에 보면 작업 완성된 그림이면 본 점수는 없다라고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제가 해드릴 얘기 있고 혹시 이거 말고 질문이 있으신 분 피벗 테이블 없으세요? 자 그럼 뒤에 분석작업 2번 질문이 있으신 분 혹시 분석작업 2번 이건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뒤에 가볼게요. 자 그럼 차트 일단 차트가 원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 지금 이게 요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차트가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제 이름 바꾸는 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제 저희 2020년 뜨는 거 진달래로 직접 고치는 거 봤었죠?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는 거는 아무데나 대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창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편집을 누르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찍고 편집을 누르시고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울이라고 쳐주셔도 되고 아셨죠? 아니면 서울을 갖다가 찍어줘도 되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차피 서울이 뜰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타이핑으로 직접 쳐도 되고 아니면 위에 찍어줘도 되고. 다음에 확인. 그러고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었죠. 그러고 동그라미 2번 차트 제목 연결하는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차트 제목 찍고 위쪽에 직접적으로 는 적어서 위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돼요 라고 제가 잡아드렸었단 말이에요. 둘째, 그러고 요거 말고 이제 세 번째 차트 종류는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겉에 테두리에 대고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죠.
꺾은 선형에서 표시기능 꺾은 선형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한 번에 맡기실 거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거 말고 차트 질문 있으신 분? 새로운 묶음선이요. 위에서 차트 디자인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고 맨 끝에 차트 요소 추가 누르시면 눈금선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주 세로 찍으시면 돼요. 또 혹시 그 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뒤에 가볼게요. 매크로 지문 혹시 못 치신 분, 이거 지금 양수 음수 0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거 그냥 막가로 파랑, 다음에 기호 없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0.0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첫째 자리까지 무조건 떠야 되니까. 샵을 쓰시면 생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 빨강이죠, 음수일 때. 빨강, 다음에 0.0. 뒤쪽에서 0인 경우는 검정이죠. 검정, 큰 따옴표, 모양.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깜지 맨 뒤에다 필기해 드릴 때 순서 서식이 있어요. 양수, 음수, 0, 문자 순으로 쓰시면은요, 이렇게 쓰시면은 순서대로 들어가요 라고 필기해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시는 문제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누르셨을 때 들어가고 누르셨을 때 풀려야 되고. 잘못해가지고 다시 하려면 그 매크로 기록한 거 만약에 알트 그거 범위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면 하시는 방 알려주세요. 위에서 개발 도구를 누르시면요, 맨 왼쪽에 매크로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찍고 삭제. 그럼 매크로가 지워져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지우고 다시 기록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또 혹시 그 외 질문? 이거 만약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0보다 클 때 그거 조건 쓰려면 만약에 이거를 조건식으로 쓰셨으면은 이렇게 썼어도 똑같겠죠, 결국. 0보다 크면 파랑, 0보다 작으면 빨강. 이해되시죠? 아니면 검정의 특수문자 해도 똑같겠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답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만약에 저게 양수면은 어떻게, 음수면 어떻게, 0이면 어떻게, 문자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면은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사실 위에 거대로 치든 아래 거대로 치든 결과값은 똑같아요. 괜찮으시죠? 또 혹시 그 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뒤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타 작업 3번. 자, 그럼 이제 일단 문제 보면서 문제 1번은 푸셔야 돼요. 알죠? 1번은 풀어야 돼요. 그래서 3-1번 보시면은 디자인 모드 켜시고 성적 입력으로 가셔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 요렇게 쳐주시면 답이겠죠. 지금 성적 등록 화면을 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등록 화면 .show
일단 하나. 괜찮으시죠? 두 번째,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폼이 초기화되면 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폼을 띄워서 다음에 초기화되면 자리 회색깔 영역 찍으시라고 그랬죠? 찍고 옆에서 요렇게 쓰시면 답이겠죠. 두 번째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CMB 수강자점 로우소스는 큰 따옴표 56부터 P17까지 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요. 괜찮으시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일단 제가 알려드린 대로 푸시려면 변수를 두 개 잡아야 되는 거죠. A 하나, B 하나. 그래서 A는 렌즈 커런트 레전 설정을 하나 해야 되고 B는 콤보 상자점 리스트 인덱스 설정을 하셔야 그걸로 풀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풀어서 결과가 나오셨으면 잘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보여드리려고 다르게 쳤단 말이에요. 아셨죠? 일부러 지금 이렇게 쳤거든요. 이렇게 쳐도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친 걸 보면 셀즈 A,2에다가 CMB 수강자점 컬럼 적었잖아요. 괜찮으시죠? 그럼 컬럼이라는 게 열이죠. 그럼 0번째 열에 들어있는 걸 넣겠다. 이해되세요? 다음에 CMB 수강자점 컬럼 가로 열고 1 그럼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걸 넣겠다.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되시게 되면 콤보 상자 중에 처음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이해되시죠? 0번째 첫 번째니까 이해되시죠?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푸실 때 리스트 인덱스를 쓰세요 아니면 컬럼을 쓰세요 이런 지문이 없으니까 뭘로 푸셔도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일부러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아시죠?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러면 저기 컬럼도 안 잡고 B는 CMP 수강자 리스트 인덱스로 두고 옆 아래 셀즈를 CMP 수강자점 리스트 B 콤마하게 적용해서 맞아요. 그래도 답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제가 원한 답은 그거예요. 제가 원한 답은 저희 앞에서 그 한 장짜리 프린트 풀 때 있잖아요. 그렇게 푸시는 걸 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리스트 인덱스를 쓰세요는 아니잖아요. 쓰라 그랬으면 이제 그게 답인 건데 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다. 이해되시죠? 많다.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잠깐 동작시켜 보면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이 자리가 0번째 열이고 이 자리가 첫 번째 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유자연씨 찍어보면 괜찮으시죠?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지연씨네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푸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의미가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풀 수도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고 이 문제를 푸시면서 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텍스트 박스를 쓰실 때 저는 이제 아니까 점 밸류를 붙였는데 이건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수업해드린 범위 내에서 푸셨으면은요 어떻게 푸셨어야 되냐면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제가 수업해드린 범위라면. 아셨죠? 그리고 이게 아니면 이렇게 푸셨든가 이렇게 푸셨든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이게
시간이 없어서 혹시 끝까지 못 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거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쓴 거. txt 평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들어간지 한번 봐보세요. 아래다 제가 이제 데이터 쳐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입력 바로 눌러보면 등록 누를게요. 평가 지금 왼쪽에 붙는 거 보이세요? 이해되세요? 그쵸? 문자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한번 눌러봤을 때 위에 있는 거랑 데이터가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가 출석 미달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아닌 게 하나 있으니까 결과값이 두 개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출제자 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홍희주 씨 걸 맞춰서 저렇게 숫자를 쳤을 때 숫자를 저렇게 잡았을 때 입력을 누르면 저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해되시죠? 유지현 씨에 맞춰서 저렇게 숫자를 맞췄을 때 넣었을 때 저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일부러 예시값을 잡아준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 문제 풀었다면 눌러서 평가가 왼쪽에 붙네? 그러니까 강사가 앞에서 왼쪽에 붙은 문자라 그랬는데 근데 위에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구나, 잘못 들어갔구나 생각하고 넣으셨어야 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엑셀 막바지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처럼 생긴 문자를 숫자로 바꾸시는 거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엑셀을 하실 때는 밸류라고 배웠잖아요. 괜찮으시죠? 요렇게 이건 엑셀. 근데 비주얼 베이직을 하실 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 txt 숫자라고 쓸게요. 그냥 곱하기 1을 하시든지. 둘째, txt 숫자에 점 value라고 붙이든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제가 앞에서 값, 콤마, 속성, 다시 개체점, 속성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대상체가 숫자입니다 라고 속성값으로 정의를 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달로에서 txt 숫자를 묶는 법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선생님 저게 다 달라요? 원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 시험하실 때는 슈퍼마리 1급 하시면서 저렇게까지 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중에 우리는 지금 점 밸류를 붙이세요, 달을 붙이세요, 곱하기를 붙이세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쳤어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진도 나갈 때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입력을 눌러서 결과값까지 맞춰보셔야 돼요 라고 제가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2번이 사실 맞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라고 제가 하면서 진도를 나갔었거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생각 하나 해주시고 제가 하나는 뭐 밸류 적고 위엔 곱하기 적고 한번 넣어보면 이제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 홍희주 씨가 잘 안 보이니까 홍희주 씨가 결석이 빵, 지각이 빵, 과제가 20, 평가가 60 등록 누르시면은 위에 거랑 똑같이 떠야 되고 이해되시죠? 다음에 유희주 씨를 유지연 씨를 맞춰서 결석이 4, 지각이 1, 과제가 15, 평가가 40 해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지금 출석 미달이 왼쪽으로 붙었죠? 저거는 지금 출제자가 정렬을 잘못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렇게까지는 시험 문제로 안 맞춰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본답지를 보여드릴게요. 본답지. 제 거 보셨죠? 요건 답지예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쓴 거랑 산식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B4셀에서 대괄호로 붙여도 된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커런트 레전점 로우즈점 카운트를 하면 B4셀에 붙어있는 행들의 개수가 되고 B4에서 행번호 값을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럼 지금 요거 붙어있는 데이터가 몇 개 있냐면 4개. 괜찮으시죠? 그럼 B4의 행번호를 더해라. 그럼 B4니까 행번호가 몇 번? 4번.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집에 답지 보시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죠? 답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오늘 문제 다른 거 드리면서 답지는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지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구독만 잘 돼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럼 결국 지금 우리 이만큼에 붙어 있는 게 4고 B4의 행번호 값이 4니까 더하시면 결국 얼마가 된다고요? 8.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참고로 지금 우리 다시 문제 그 저자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트 인덱스를 직접 썼죠. 변수를 안 잡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 흔히 할 때는 B는 CMB 수강자점 리스트 인덱스 위에다 잡아놓고 B 콤마 얼마 이렇게 썼잖아요. 괜찮으시죠? 근데 얘는 지금 가서 직접 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렇게 써도 결과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그러고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txt 결석점 밸류, 이건 제가 설명드렸고, 아래 내려오시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얘는 행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저는 보통 이걸 A로 잡았죠. 부동한 데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 이게 이렇게 썼잖아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위에서 결석 데이터를 어디다 갖다 넣었다고요? 셀에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자리에서 굳이 저렇게 안 쓰고 셀즈 가로 열고 A, 4라고 써도 괜찮겠죠? 부동한데 무리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아래 내려오셨을 때 나머지 지문 여긴 셀이라고 써놨죠. 차라리 저는 이게 되게 답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txt 쓸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쓰지 말고 갖다가 직접 산식을 쓰는 거야. 왜 하나는 txt 써놓고서 하나는 셀에다 갖다 넣은 걸 활용한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지금 그냥 편한 대로 막 친 거예요. 구동이 다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쓸 때 어떻게 써도 지금 상관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집에서 연습하실 때 이 순서를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 쳤다 가 되면, 이해되시죠? 이 라인이 오기 전에, 이해되시죠? 셀에다 갖다 놓은 데이터는 결석 데이터나 갖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항상 코딩은 위에서 밑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시면 이 자리에는 셀즈를 칠 수가 없어요. 위에 셀이 안 넣었으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괜찮으시죠?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순서대로 데이터 입력을 잘 했으면은 위에서 이미 셀에다가 txt 결석과 txt 지각을 갖다 넣어놓은 상태니까 아래 내려왔을 때 셀즈 a,6을 계산할 때는 20-셀즈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20-txt 결석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답으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 거 보여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걸 뭐라고 쳐놨냐면, 저는 다 셀로 쳤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차피 위에서 갖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셀즈로 써도 무리가 없다고 아까 그동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아셨죠? 오늘 이제 한 지금 16분 정도 남았잖아요. 혹시 그 문제 못 하신 거 있으면요 한번 해보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을게요. 들면서 아셨죠? 문제를 새로 드려서 풀 시간은 당연히 안 될 거니까 혹시 해보실 만한 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나머지 드릴 거예요.